저는 청주 미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도 도의원에 당선돼서 전반기에는 충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도의 정책과 복지 정책과 복지를 수행하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의원 김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억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부모님에 대한 추억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닐 때이지만 저를 한 번도 혼내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할 수 있다라고 어깨를 등을 이렇게 만져주시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려웠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지나가던 분이 배고프다고 찾아 들어오시면 있는 것 없는 것 챙겨서 그분의 그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그러니까 실업계를 졸업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5남 1녀 중 막내인데 빨리 내가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르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잘났든 못났든 저의 뒷바라지를 하느냐고 아주 고생을 한 저의 아내, 제 식구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인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또 경제적인 것 보충하랴,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집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정치 왜 했느냐,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항상 저희 아내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 정도 됐고 아버지도 한 35년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의금을 모아서 우리 전체 가족이 있는 데서 이 돈을 우리가 쓰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성함을 따서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녀들이 그 입학하는데 작은 돈이나마 조금씩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아버지 자녀 5남매의 그 손자들, 형제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회비를 조금씩 내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갈 때마다 작은 돈이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런 우리 가족들이 아주
이유 없이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추억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95년도에 시의원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후배들이 이렇게 특기 활동을 했던 그 팀들이 매년 5월 15일이면 모이기로 정하고 그때마다 우리 스승님을 저녁에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를 몇 년째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존경하는 신의자 균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니까 김현문이는 지방의원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체가 있는 데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이제 그 같이 있던 우리 선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박수를 쳐서 저는 그때부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청주 최초의 시민단체인 청주시민회에 찾아가서 또 상임 집행위원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청주에서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운동권에서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많은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현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초대 회장님이신 최병준 옛날에 청주 문화원장을 하셨던 분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호남고속철도 뭔가 문장대 용화 온천인가 뭐 그런 사회적인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부터 상당공원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뜻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집회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면 무조건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그 최병준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상길 부회장님, 장병순 부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정영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최종적으로 최병준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허락해달라 해서 거기서부터 쭉 그 상당공원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각자의 단체나 의견들을 이렇게 내는 것이니까. 그 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그 문장대 용화 온천 저지라든지 또 경부고속철도, 오송고속철도, 그러니까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가 이렇게 만나는 게가 오송이고 그걸 만들었던 것은 대학 교수와 우리 그 시민단체와 또 이 그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뭐를 했느냐면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오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목포인가요?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강원도까지 가는 이것은 시베리아까지 가서 전 세계를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나왔고 또 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또 서울로 가는 거기의 교차점이 오송이에요. 그래서 오송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안에도 고속철도가 쓰고 대전에도 쓰는데 그 중간인 오송에다 세우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시의원일 때 독일을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해외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의원님과 둘이서 그 독일서 프랑스까지 가는 KTX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9시간인가를 달려요. 하여튼 200km인가 몇 킬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11km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선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교통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피더라. 오송은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뭐 각 지역의 여러 단체나 국민들이 요구해서 오송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참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이제 그것도 외국에 연수 갔다 오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의 한쪽에 한 구퉁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 바로 수선을 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하나 왜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분석하는데 6개월이나?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뭐 할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직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직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단체죠. 청주 시민회에서 제가 집행위원으로 있었으니까 우리 직지 찾기 좀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그럼 직지 찾기를 하자. 그리고 제안을 했으니 직지 찾기 본부장을 맡아달라. 그때 제가 시의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직지 찾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 없다는데. 근데 또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김승환 충북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뱃사장에서 모래알을 찾더라도 찾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주셨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찾기를 KBS가 동행 취재로다가 그냥 여러 군데 다녔어요. 실제로 막 450년 된 책도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KBS의 보도부장 하시던 분이 지금 경주에서 세계 문화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문화재가 경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직지 가서 활동 안 할 거냐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학예연구사 또 그 직지 그 오국진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부스를 하나 좀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다행히 또 경상북동가에서 주최를 했는데 코너를 나오는데 하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직지 영인 보니까 찍어내는 거를 가서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한 장 받아가려고 줄을 서고 이게 텔레비를 통해서 막 방송이 되고 그렇게 했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청주시하고 문화재관리청에서도 직지찾기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유명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우리 직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또 그 이후에 청주에서 국제인쇄출판 박람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술전당에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를 오신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은 뭐 많이 다니시지만 그전에는 대통령께서 지방 행사에 거의 이렇게 안 가셨거든요. 여기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직지를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시에 기증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유네스코에 제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당시는 저는 등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시민회에다가 직지 세계 기록유산 등록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병준 회장님이 이제 그 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국장을 봤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최병준 회장님이. 그래서 청주시장 나기정 또 직지 세계 기록유산 등록 추진위원장 나기정
그다음에 사무국장 김현문 이렇게 해서 그 직지를 이제 영문으로 번역해서 유네스코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양식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를 시키러 서울에 나그정 시장님과 같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유네스코 그 위원회 위원장인가 이분이 그게 99년도에 이제 그 결정을 해주는 건데 등록을 2년에 한 번씩 승인을 해주거든요. 이제 유네스코에서 그게 아직 어딘가 주최하는 나라가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 우리가 유치하게 해달라. 그때 제가 기억으로 유치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호주에서 이제 나중에 또 신청을 먼저 우리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게 됐었고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 우리 청주에서 그 국제자문회의를 거쳐서 2001년 9월 4일 날 직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은 내가 처음에 만드는 그런 서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만 바꿨더라고요. 신청자 그거를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일인데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신청했지만 이제 등재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게 저한테는 참 값어치 있는 일이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고 저는 진짜 저의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의원을 할 때는 지역에 이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도로를 넓혀야 하는 곳이 있고 이것저것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과정은 뭐냐면 도시계획은 있지만 도로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산과나 관계 부서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율량사천동은 무심 동로가 1순위, 그 다음에 철도 부지를 이용한 세터 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2순위,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다시 무심 동로까지 가는 도로를 3순위, 그리고 이제 그보다 0순위는 율량동 동아파트에서 신동아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는 넓은 도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포장도 안 되고 그걸 다 사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 그게 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심 동로도 국회의원께서 10억인가를 주셔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게 홍정 의원님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 도로 부지에 그 자기 땅이 너무 보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논쟁이 있고 그랬을 때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풀어갔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지금 청원도서관입니다마는 북부권 옛날에 통합하기 전이죠. 청주청원 통합하기 전에 북부권에서 어디다가 도서관을 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주민들 한 2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또 제 개인 돈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5개 동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많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시를 설득해서 거기다 유치했던 거,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또 유치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게 그동안 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도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전반기에는 충북 교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왜 교육의 도시냐면 교육에 대한 열의가 학부형 사람들은 많다는 그런 겁니다. 물론 교육 우리 그 철당간에 당간기에 보면 학원낭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1000년 전에 그 만들어진 그 철당간인데 거기에도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주 향교 이거는 공립기관이었었어요. 조선시대.
신앙서원, 이거는 사립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이 다 우수한 그 학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고 해서 그런 일들을 잘 가꾸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그 도예를 하는 게 좋겠는가 생각해서 교육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자 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뒷받침을 조례로 예산으로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쪽에 그 정책 복지에서는 아무래도 복지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항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검토해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압축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이 많은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율량 사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율량천이 있습니다. 율량천이 있는데, 이 율량천이 그 각 100년 대비 그 물 찼던 거와 높이를 측정한 그 결과물을 보니까 그 내덕동 뚝방보다 율량천 뚝방이 약간 낮게 돼 있습니다. 그 다 그린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높이는 작업, 그걸 차수벽이라고 하고 홍수 방어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9월 13일 날 동에서 공청회 형태를 거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직전에 2022년도 말에 제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하류에 계신 분은 당연히 거기는 더 밑인데 라고 해서 반대가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금 준설하는 작업으로 쓰고 있는데, 다시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좀 해서 완벽하게 안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한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저의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충청북도가 그렇게 좀 아주 그동안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청남대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인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이원종 지사님한테 키를 주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오기 이전에 여기를 한번 다녀갔다면 이 키를 안 줬을 것이다. 그건 다시 거기가 그렇게 좋은 장소였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주시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4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이 라면 정도 끓이는 거,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풀렸어요. 이게 충북의 목소리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 전국의 서울권,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 물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도움을 받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사님께서도, 김영환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그런 과정에 저도 동참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과 어떤 통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여튼 뭐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충북이 그 어느 도보다 대접받는, 한 번 왔다 간 분이 또 오고 싶은 도, 그리고 아 충북 거기가 뭐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 하면서 열심히 개척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한번 적어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근거로 충주에 중앙탑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는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좌석 앞에 비행기 위치를 알리는 지도를 보면 인천, 청주, 제주 국제공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 대표의 33인 중 6분이 충북 출신입니다. 원래 7분이죠. 현재까지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인 백운화상 초록 직지 심체 요절인 직지가 탄생된 곳이 청주 흥덕사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초정에 들리셔서 마무리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전국 학생 과학 전람회 등에서 6번을 연속해서 대통령상을 타는 등 곳곳에서 인재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인 바이오와 관련된 각종 산업이 연구되고 생산을 하는가 하면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주역인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가 진천이고, 또 통일의 위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삼년산성이 보은에 있고, 정지용 시인이 옥천에 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의 금메달 획득 등 다 나열하지는 못하였지만 충청북도 출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체육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당당히 앞장서가고 있는 것이 충북입니다. 우리 충북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에서 무궁한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배려와 양보, 대화와 타협, 통합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충청북도와 도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자녀들이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녀들이나 그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성공은 있을 수도 없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도전과 같다.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도전하는 것이, 직장을 그만두고 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항상 주변을 생각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문,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걸어왔듯이, 그리고 좀 전에 도민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렸듯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항상 네가 생각했듯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자. 항상 그렇게 하자. 감사합니다.